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인데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어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내년에 공교롭게도 이제 XR 기기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아마 2월경으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제 2차전지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4분기 컨퍼런스 콜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번에 이제 CES를 주목해 보셔야 될 게 우리나라가 지금 올해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가 로봇인데 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어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시면은 LIG 넥스원이 그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회사 인수한 것도 있고 또 뭐 대동이 또 뭐 저기 포스코하고 협업해 가지고 자율주행 로봇 관련해 가지고 또 얘기가 나온 게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 로봇 섹터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종목을 바꿔서라도 어쨌든 전체적인 그림을 끌고 갈 수 있는데 주목해 보실 만한 그 이슈는 우리나라의 그 현대차가 내년에 자율주행하고 로봇 이쪽으로 해가지고 좀 이미지를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월 달이 그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이게 보면은 약간 계절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월 달에 그 JP모건 컨퍼런스가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사실 그 빅딜이라든지 라이센스 아웃이 크게 일어났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다른 어떤 컨퍼런스나 학회보다 이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 가지고 이제 회사들이 많이 참여를 합니다. 뭐 언급되어 있는 회사들 말고도 사실 많이 참여를 하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JP모건 컨퍼런스 전까지 그 이벤트 플레이하고 개최되기 직전 주 한 수요일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세론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왔었는데 그런 매매를 하실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날짜를 기억하셨다가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 빅딜에 해당되는 어떤 이슈가 나올 만한 회사들이라면은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뭐 이번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올해 내내 시장을 주도했었던 게 그 GLP-1을 그 기반으로 한 그 당뇨, 비만 쪽 치료제 쪽이기 때문에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를 올해 23년에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회사를 회사란다. 그 제품을 바이오젠에서 FDA 승인을 받은 바 있는데 원래는 도나메맙이라고 해가지고 연내에 하나가 더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그게 아마도 내년 4월경으로 연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은 올 한 해는 비만 당뇨병 치료제에 관련된 이슈들이 핫했다 그러면 내년에는 사실 넘지 못하는 어떤 성역일 수도 있는 알츠하이머를 위시해가지고 뇌질환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주목을 해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주항공 쪽 관련해가지고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해가지고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올 하반기에 컨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상장이 된 바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하고 있는 우주 그 관련된 사업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통신위성을 발사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슈들 때문에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주목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제 스페이스X의 상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메이킹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과거에 미국이 그 나사를 통해 가지고 아폴로 프로젝트를 통해서 사람을 달로 보냈던 적이 있는데 이번에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근데 달로 그냥 사람을 보이는 쪽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거기 달 그 상공에다가 우주정거장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보내서 거기서 직접 그 달의 표면에 있는 광물 채취라든지 이런 거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이 우주항공 쪽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해마다 이슈 메이킹을 할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만한 게 뭐냐면은 그 회사 상장과 관련된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어느 쪽 섹터가 많이 상장되는지를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년에 일단 당장에 눈에 띄는 거는 이노스페이스라든지 나라스페이스 같은 우주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상장을 지금 진행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우주 쪽 관련된 부분들도 공부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툰,
뭐 네이버 웹툰이 이제 나스닥 상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도 내년에 흑자 전환이 되면 바로 나스닥 상장을 시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네이버가 또 상장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스닥 상장의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사실 제가 그 전에 이제 방송 많이 하지 않을 때였었지만은 LG에너지솔루션이 국내 상장한다고 했었을 때 그렇게 자신 있으면 나스닥을 갔어야지 왜 국내에 오느냐. 나스닥 가면은 미국 자본을 빨아들인다는 표현이 이상하죠. 아니, 끌어들이는 거니까. 빨아들이지. 네. 끌어들이면은 우리나라한테도 훨씬 더 유리한데 그렇죠. 우리나라 돈을 그렇지 않아도 제한된 자본을 가지고 지금 예탁금을 가지고 증시가 유지가 되고 있는 데서 100조를 갖다 거기서 끌어들여 버린다고 하는 거는 사실 시장에도 교란이 되는 거고 중복 상장의 이슈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네이버 웹툰이 만약에 나스닥 상장한다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입니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자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나머지 기업들 지금 또 상장 또는 분할 뭐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정말 회사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신다 그러면 나스닥을 가시는 게 국내 투자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장을 위해서도 그렇고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네. 카카오도 그렇고요. 지금 플랫폼법 이게 규제가 될 거냐 말 거냐 이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가지고 있는 호재들은 분명히 있는데 저렇게 웹툰 상장이라든가 네네. 근데 이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다들 아주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플랫폼 규제에 대한 부분은 이제 독과점 규제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만 해당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 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만 유독 강하게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강한 규제를 한다고 하면은 역으로 역차별 논란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상이 우리나라 기업들만을 또 대상으로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다만 한 가지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쪽에서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플랫폼 독점에 대한 문제보다는 중소상공인들의 영역을 침범을 해가지고 그 시장을 갖다가 자기들 걸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거를 오히려 독과점을 시켜가면서 가격을 높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아마 공정위 그 철퇴를 한번 카카오가 맞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뒤집어 놓고 이제 다른 그 외에 플랫폼을 놓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독점에 대한 규제는 분명히 있겠지만 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분까지 만약에 규제가 가해진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는 아주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할까요?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금리가 피크아웃을 찍었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기준금리가 5.5에서 먹고 하다 보니까 당장에 그 모기지 금리가 8%에서 지금 6.7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불과 지금 FOMC 끝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약 1.3 정도가 떨어진 거거든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통장, 마이너스론 금리라든지 아니면 대출 금리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거는 지금 보여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얘기할 때 시장에서 가장 이 금리의 충격을 심하게 받았던 섹터가 해상풍력 쪽하고 바이오 이쪽인데 공교롭게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쪽 섹터와 관련된 주식들이 그 시점부터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과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됐던 것들이 다시 재개가 된다라는 측면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해상풍력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 국내 해상풍력 시장을 노리고 만약에 그 시장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는 회사들이라고 그러면 메리트 없습니다. 결국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한 기업들이 이제 혜택을 받을 거기 때문에 관심을 그쪽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바이오 섹터는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금리 상태에서는 모두가 투자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갖다가 수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 선회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금리 인하가 진행된다고 해서 바이오 섹터로 바로 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네들은 어쨌든 매물을 내놓든 아니면 기술을 수출하든 하고 싶은 마음은 강한 상태에서 뭔가 해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강할 때 이 바이오 섹터의 빅파마들 같은 경우, 글로벌 빅파마들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얘기가 됐었지만 코로나 시절 이후로 엄청 큰 돈을 벌었잖아요. 그 큰 돈을 가지고 있다가 금리 인하가 베팅이 되기 시작하면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싸게 기업을 인수하거나 아니면은 그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면서 기술 이전을 이제 받아오는 이런 행태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그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더라도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최근에도 그 보면은 M&A라든지 라이센스 아웃 딜이 해외를 보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주가 보면 ADC라고 해서 표적 항암제 관련돼 있는 쪽 섹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GLP-1을 기반으로 한 그 비만 당뇨 치료제 쪽으로 해가지고 얼마 전에 로슈가 또 참전 선언을 한 것처럼 이쪽 시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참전을 선언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는 건 약효도 중요하지만 투약의 편의성이 강화되는 그런 쪽으로 이제 포커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롱액팅과 관련돼 있는 그러니까 약효를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회사들이 사실은 올해 주가들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요게 실제로 만약에 라이센스 아웃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밸류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신다 그러면 올 한해는 내년은 저기 앞서 말씀드린 비만 당뇨 쪽 그다음에 ADC 같은 항암 쪽 이런 쪽은 그리고 또 뇌질환과 관련돼 있는 쪽 이런 쪽은 아마도 연중으로 해서 이슈 메이킹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고려해서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그 뉴 디바이스의 출현 여부가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공교롭게도 이제 XR 기기가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아마 2월경으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그 전에 메타에서도 이제 제품을 출시를 하고 했었지만은 시장을 장악하지 못했던 반면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 생태계를 장악하는 능력이 워낙에 탁월하기 때문에 이번에 XR 기기 나오는 그 약 한 450만 원 정도 되는 제품 비전 프로가 뭐 매출에 엄청 큰 영향을 주고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장에 어떤 반향을 일으키는지를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내년에 만약에 애플의 반향, 그러니까 비전 프로의 반향이 생각 이상으로 잘 나온다고 했을 때는 아마도 곧바로 그 삼성에서도 이미 태스크포스 준비돼가지고 가동이 되고 있는 이 XR 기기 쪽으로 해가지고 신제품들이 줄줄이 출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이 생각보다 크게 개화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실 필요가 있고요. 이게 내년 아니라 내후년부터 시작이 된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 가지고 그럼 자연스럽게 컨텐츠 쪽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한민국의 대표 기업이기도 하면서도 그도 올 한 해 어쨌든 실적적인 노이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고 물론 하반기에 주가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 소위 말해서 메모리 칩 쪽에 어떤 사이클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은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온 디바이스 AI는 요즘 핫하게 나오고 있고 아마도 이게 이제 갤럭시 24부터 장착이 되고 그다음에 애플도 이걸 이제 장착을 한다고 그러면서 참전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도 이제 판매 여하에 따라서 시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변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그 시장에 정착하는 어떤 그런 강도 이런 것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엑시노스 2400 여기에 이제 아마 갤럭시 24에 탑재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삼성전자의 펀더멘탈을 바꿀 수 있는 요인일 수도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동안의 제품이 발열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제품의 성능이 효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주로 이제 퀄컴 걸 쓰다 보니까 스냅드래곤을 위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삼성이 지금 삼성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메모리 칩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 외에 비메모리 섹터에서의 성장,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대만의 TSMC에 필적할 수 있는 어떤 위상을 갖기를 원했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마켓 시어는 계속 쪼그라드는 그런 그림이 나왔었기 때문에 요번에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비메모리 섹터의 어떤 확장 가능성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 지금 엑시노스 2400 얘기 들으면은 그 낮은 사양의
저 갤럭시 24 거기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퀄컴께 좀 고사양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약간 좀 찜찜하긴 해요. 근데 이제 제품 자체가 워낙에 뭐 낮은 사양 고사양이라고 하더라도 갤럭시 24면은 일단 삼성의 입장에서는 비싼 모델이잖아요. 이제 비싼 모델에 어쨌든 그것이 장착을 시도한다는 것 자체도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완전히 버려지다시피 또는 외면하다시피 했던 제품을 갖다 다시 장착할 정도로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다라는 거를 이제 좀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그게 실제로 매출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스마트폰 시장은 물론이고 그 반도체 쪽으로 해가지고도 이 확장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엑시노스 2400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당장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1분기 중반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기업들이 4분기 컨퍼런스 콜이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왜 주목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3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걸 다들 알고 있을 때 그래도 3분기를 저점을 해서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1분기 들어서면서 돌아설 거라고들 다들 기대를 했는데 막상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나면서 컨퍼런스 콜을 할 때 자동차 업체라든지 셀메이커 또는 양극재 업체 공이 4분기가 더 안 좋고 내년 1분기까지는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 시장에 약간 좀 실망감을 줬던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번 4분기 컨퍼런스 콜을 통해 가지고 기업들의 어떤 방향성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일단은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지금 그 매출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꺾이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업체들이 아무래도 톤다운을 좀 생각보다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건 좋지는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또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고 하면은 자, 가장 보수적이었던 회사였던 그 도요타라든지 일본의 그 파나소닉 같은 지역에서 이제 그 배터리 업체, 배터리 공장 투자를 갖다가 미국 쪽으로 대대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FEOC라고 얼마 전에 발표가 났었던 그 중국, 그냥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면 중국 자본 25% 이상 되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인정하지 않겠다.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중국 기업으로서는 미국 시장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마라라는 이제 취지였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시행이 된다고 하게 될 경우에는 사실상 그러면은 이제 미국 시장, 북미 시장 자체를 그 중국을 배제하고 나머지 한국, 일본, 유로존 쪽에서 참여를 하는 그런 그림이 된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캐파가 크고 준비가 잘 돼 있는 쪽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효과는 분명히 우리나라가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이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 지난번에 보니까 그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매출 내년도 매출 예상을 보니까 한 4월, 5월서부터 이렇게 회복되는 걸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연초에는 좀 안 좋다가. 그러니까 지금의 요 분위기는 조금 더 이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게 이제 지난번 그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거거든요. 1분기까지 좋지 않을 것 같고 이제 4월 이후에 좋아질 것 같다. 그다음에 신차 출시 시점도 그 시점하고 좀 맞물려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이제 금리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금리가 어쨌든 빠르면 3월부터 인하를 전망하는 쪽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역시도 사실 자동차 업계로 봤을 때는 경기 정점에서 만약에 침체로 들어가게 되면 자동차가 잘 팔릴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는 연착륙에 좀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만약에 이 와중에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는 한데 사실 애써 외면하는 걸 수도 있고 그게 중소지방은행 쪽 위주로 이제 포지셔닝이 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또는 채권 문제. 미국 국채 관련해 가지고 채권 손실이 뭐 6천억 달러 근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걸 채권을 시가평가제를 안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금융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제도 개선을 한다고 시가평가를 하는 바람에 사실 지방은행들이 이번에 연쇄적으로 얻어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걸 못 견뎌가지고 또 실제로 어떤 충격이 발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연착륙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자동차 업계도 결국은 그러면은 지금
그 금리 피크아웃까지 넘어서 가지고 인하되는 시점을 고려한다 그러면 금리가 좀 급격히 떨어질 가능성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4월 달 이후부터 돌아서는 게 현재는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